서울의 번잡한 거리 속에서 이준서와 박서연 부부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준서는 32살로 대형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을 맡고 있었죠. 그는 늘 차분하고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서연은 31살로 중형 미디어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며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했어요.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째였고 아직 아이는 없었어요. 둘 다 커리어를 쌓는데 집중하느라 바빴죠. 친구들은 그들의 관계를 부러워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반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준서는 서연의 늦은 야근이나 출장을 항상 지지했어요. 서연도 마찬가지로 준서가 프로젝트 마감으로 고생할 때마다 응원했죠. 매일 저녁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를 공유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클라이언트가 정말 까다로웠어. 그런데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서연이 웃으며 말하면 준서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수고했어, 여보. 내가 마사지 해줄게. 그들의 일상은 안정적이었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출근 준비를 했죠. 준서는 서연의 옷차림을 보며 칭찬했어요. 오늘도 예뻐. 회의에서 빛날 거야. 서연은 웃으며 키스했어요. 고마워, 오빠. 너도 화이팅.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가 개발 중인 앱에 대해 설명하면 서연은 흥미롭게 듣고 아이디어를 보태서요. 그 기능에 마케팅 요소를 더하면 좋을 것 같아. 사용자들이 더 끌릴 거야. 하지만 최근 2달 동안 서연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주로 갑작스러운 전략 회의 때문이라고 했죠. 준서는 아내의 직업을 이해했어요. 마케팅은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서연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면 그는 먼저 안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줬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회의 어땠어? 서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요구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끝났어. 고마워, 오빠. 그런 날들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준서도 별 생각 없이 넘겼어요. 서연이 출근할 때마다 도시락을 챙겨주고 오늘도 힘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점점 패턴이 눈에 띄었어요. 그 회의들은 대부분 저녁에,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중됐어요. 토요일 아침, 서연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자 준서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제 회의 늦게 끝났어? 피곤해 보이네.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팀원들과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니 시간이 갔어. 미안해. 준서는 여전히 믿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여전했으니까요. 일요일 오후,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걸으며 준서는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내년쯤 집 사는 건 어때? 더 넓은 데로.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좋아. 같이 꿈꾸자.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준서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왜 회의가 항상 그 요일에 몰릴까?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살짝 무거웠어요. 월요일 저녁, 서연이 또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도 회의? 준서가 물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응, 새로운 캠페인 기획 때문에. 내일은 일찍 올게.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녁을 데워줬어요. 함께 먹는 동안 서연은 회사 동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팀장님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풀릴 것 같아. 준서는 웃었어요. 네가 있어서 그럴 거야. 수고했어. 화요일에는 서연이 일찍 왔어요. 그들은 함께 요리를 했죠. 준서가 채소를 썰고 서연이 양념을 섞었어요. 이런 날이 좋다.
준서가 말했어요. 서연은 팔을 감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항상 함께하자. 하지만 목요일이 다가오자 서연의 핸드폰이 자주 울렸어요. 회사에서. 준서가 물었어요. 응, 메일 확인. 서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금요일 저녁, 서연은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미안 오빠. 오늘은 정말 늦었네. 준서는 TV를 끄고 일어나 안아줬어요. 괜찮아. 샤워하고 쉬어. 서연의 머리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와 같았지만 준서는 그 향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그는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요즘 회의가 많네. 몸 조심해. 서연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알았어. 사랑해. 그 주말 그들은 집에서 쉬었어요. 토요일 오전 준서가 커피를 타오자 서연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오빠, 다음 주에 여행 갈까? 스트레스 풀자. 서연이 제안했어요. 준서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좋아. 제주 어때? 계획을 세우며 웃었지만 준서의 머릿속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의 늦은 귀가가 맴돌았어요. 아직은 작은 의심일 뿐이었어요. 서연의 미소가 모든 걸 덮어주었으니까요. 다음 주가 시작됐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 중에 서연이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소식이야? 준서가 물었어요. 응, 프로젝트 승인됐어. 서연이 밝게 대답했어요. 준서는 포옹하며 축하했어요. 잘 됐네. 오늘 저녁에 축하하자. 하지만 그날 저녁 서연은 또 늦었어요. 미안. 회의가 길어졌어. 문자를 받고 준서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TV 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마음은 조금 허전했어요. 수요일에는 서연이 일찍 와서 함께 산책했어요.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았어요. 요즘 바빠서 미안해. 서연이 말했어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해. 네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서연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집에 돌아와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따뜻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목요일이 되자 패턴이 반복됐어요. 서연이 오후에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전략 미팅. 준서는 사무실에서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조심히 와. 집에 혼자 앉아 그는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시계가 9시를 지나 10시가 됐어요. 서연이 들어오자 그는 미소로 맞이했어요. 배고파? 뭐 좀 데워줄게. 서연은 고마워하며 앉았어요. 고마워. 오늘은 팀원들과 아이디어 토론이 재미있었어.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연이 11시 가까이 돼서야 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피곤해 죽겠어 라고 중얼거렸어요. 준서는 일어나 물을 따라줬어요. 천천히 마셔. 마사지 해줄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깨를 주무르는 동안 준서는 물었어요. 요즘 목금에 회의가 많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프로젝트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곧 끝날 거야. 그 주말 그들은 쇼핑을 나갔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며 웃었어요. 이거 어때? 네 스타일이야. 준서가 서연에게 물었어요. 서연은 입어보고 포즈를 취했어요. 좋아. 자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준서의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졌어요. 서연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그의 시선이 살짝 따라갔어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2달째 접어들면서 준서는 더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서연이 출근할 때 메이크업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오늘 특별한 미팅 있어?
물어보니 서연은 웃었어요. 항상 그래. 화이팅. 저녁에 돌아올 때 옷에 묻은 먼지나 머리카락을 털어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지켜봤어요. 사랑해 여보. 서연이 말하면 그는 안아줬어요. 나도.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친구 모임에서 부부는 서로를 자랑했어요. 준서 오빠가 최고야. 서연이 말하면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서는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생각에 잠겼어요. 회의가 정말 그게 다일까? 서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없을까? 아직은 믿고 싶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의 기반이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이 다가왔어요. 준서는 그날 사무실에서 일찍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여유로웠죠. 오늘은 서연이 좋아하는 파스타 만들어 볼까?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에 들러 재료를 샀어요. 토마토 소스, 새우, 마늘, 바질 잎까지. 집에 도착해 에이프런을 두르고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새우를 손질하며 서연의 미소를 떠올렸어요. 서연이 피곤할 텐데 이거 먹고 기운 낼 거야. 시계가 6시를 가리켰어요. 핸드폰이 울려 확인하니 서연의 메시지였어요. 오빠, 오늘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아. 저녁은 먼저 먹어. 준서는 살짝 실망했지만 이해했어요. 파스타 만들었는데 데워둘게. 조심히 와. 그는 혼자서 파스타를 삶아 접시에 담았어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포크를 들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한 입 먹으며 서연을 기다렸어요. 7시 30분쯤 또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서연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왔어요. 아직 회의 중이야. 분위기 엄청 긴장돼. 곧 끝날게. 사진은 회의실 한 구석을 찍은 거였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서류가 쌓여 있고 커피 잔이 놓여 있었어요. 준서는 그 사진을 보며 안심하려 했어요. 기다릴게. 답장을 하려다 문득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그냥 자세히 보고 싶었죠. 사진 속에 작은 장식 거울이 보였어요. 벽에 걸린 그 거울이 회의실 일부를 비추고 있었어요. 거울 안에 서연의 모습이 반사됐어요. 그녀는 서 있었고 옆에 남자 한 명이 붙어 서 있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팔이 스칠 듯한 거리였죠. 서연의 손은 남자의 팔에 살짝 닿아 있는 것 같았고 남자는 웃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테이블 쪽은 비어 있었죠. 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남자를 알아봤어요. 한지훈이었어요. 작년 회사 파티에서 서연이 소개했던 동료예요. 파트너십 부서 사람이라고 했죠. 이분이 우리 팀과 자주 협업해. 지훈 씨, 서연이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준서는 그때 악수하며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서연 씨가 많이 칭찬하던 분이시네요. 지훈이 대답했어요. 과찬입니다. 서연 씨 덕분에 일하기 수월해요. 그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 이 사진 속에서 그 장면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준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 앉았어요. 아니야, 그냥 일 이야기 중에 선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 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박혔어요. 왜 둘이서만? 다른 팀원은 어디 갔을까? 서연의 미소가 평소 회의 때와 달라 보였어요. 더 부드럽고 친밀했죠. 그는 다시 사진을 확대해 봤어요. 지훈의 손이 서연의 등에 가깝게 놓여 있었어요. 우연일까? 준서의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보냈어요. 회의 언제 끝날 것 같아? 서연의 답이 빨리 왔어요. 1시간쯤. 이제 마무리 단계야. 왜? 준서는 망설이다 썼어요. 기다리고 있어.
그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파스타를 치웠어요. 싱크대에 서서 물을 틀고 그릇을 씻었어요. 물소리가 머리를 울렸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서연이 왜 그런 사진을 보냈을까? 증명하려고?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8시 30분이 됐지만 서연은 아직 안 왔어요. 준서는 거실을 서성였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죠. 작년 파티를 떠올렸어요. 지훈이 서연과 자주 대화하던 모습. 우리 프로젝트 성공 비결은 서연 씨 아이디어야. 지훈이 말하며 서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때는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은 그 손길이 불편했어요. 준서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어요. 9시가 가까워지자 문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들어왔어요. 우산을 털며 미소 지었어요. 오빠, 왔어. 비가 와서 택시 잡기 힘들었어. 준서는 일어나 안아줬지만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회의 어땠어? 물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코트를 벗었어요. 피곤했어.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워서. 그런데 이제 끝났어.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어요. 파스타 냄새 나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사진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진 봤어. 회의실 분위기 봤네. 서연은 웃었어요. 응, 증명하려고 찍었어. 바빴다는 거. 준서는 거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참았죠. 함께 파스타를 데워 먹었어요. 서연이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지훈 씨가 오늘 아이디어 내서 잘 풀렸어. 다행이야. 그 이름에 준서의 포크가 멈췄어요. 지훈 씨, 그 사람?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파트너십 팀. 아니, 그냥. 준서는 웃으려 애썼어요. 식사 후 서연이 샤워하러 가자 그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다시 봤어요. 거울 속 그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불편함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게 뭐지?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서연의 등을 안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은 금세 잠들었어요. 좋은 꿈 꿔. 그녀가 속삭였어요. 준서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음 목요일이 두려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타며 서연을 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예뻤어요. 오늘 출근 일찍? 서연이 물었어요. 응, 미팅 있어. 준서는 대답하며 키스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거울 속 지훈의 미소가 신경 쓰였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서연과 지훈이 맴돌았어요. 점심시간 동료와 밥을 먹으며 속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네. 동료가 말했어요. 그냥 바빠. 준서가 웃었어요. 오후에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저녁 일찍 올게. 데이트할까? 준서는 답했어요. 기대할게. 하지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에 서연이 일찍 와서 함께 영화를 봤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어요. 이 영화 재밌네. 서연이 기대며 말했어요. 준서는 안아줬어요. 너랑 보니까 더 좋아. 금요일이 됐어요. 준서는 또 서연의 늦은 귀가를 예상했어요. 오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회의야. 미안.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집에 혼자 앉아 TV를 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8시에 서연이 또 사진을 보냈어요. 이번엔 커피숍처럼 보이는 곳이었어요. 팀 미팅 중. 하지만 확대해보니 배경에 지훈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준서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왜 또 지훈 씨야? 9시 30분. 서연이 들어왔어요. 오빠, 왔어. 미소 지었지만 준서는 차갑게 물었어요. 오늘도 지훈 씨랑? 서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팀원들 다 있었어. 왜? 준서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사진, 거울 봐. 둘이 너무 가까워. 서연은 당황했어요. 그냥 이야기 중이었어. 오빠, 왜 그래?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날 밤, 대화가 어색했어요.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아침, 준서는 산책을 제안했어요. 한강에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이 물었어요. 준서는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냥 일 때문이야. 속으로는 거울 속 장면을 지우려 애썼어요. 서연은 그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항상 응원할게. 그 미소의 준서는 다시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일요일 저녁,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년 파티 기억나? 지훈 씨 만났을 때 준서가 슬쩍 물었어요. 서연은 웃었어요. 응, 재미있었지. 왜, 그냥. 그 사람 요즘 자주 봐.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 때문에. 프로젝트 끝나면 덜 볼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 주부터 그는 서연의 핸드폰을 힐끔 보게 됐어요.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 또 회의라고 했어요. 준서는 집에서 기다리며 사진을 기대했어요. 7시에 메시지가 왔어요. 회의 중. 사진 보낼게. 이번 사진은 회의 테이블이었지만 거울이 없었어요. 준서는 확대해 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조심히 와. 답장을 보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첫 번째 사진이 떠올랐어요. 지훈과 서연의 모습. 그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이름을 검색했어요. 지훈의 프로필을 봤어요. 한지훈, 파트너십 매니저. 사진 속 미소가 익숙했어요. 10시, 서연이 돌아왔어요. 향수 냄새가 강했어요. 오늘도 늦었네. 준서가 말했어요. 서연은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이제 끝났어. 샤워 후 침대에서 서연이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준서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사랑해,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대답했지만 눈은 뜬 채로 밤을 보냈어요.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왜 항상 목금일까? 왜 지훈일까? 그 거울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그 후로 준서는 더 관찰했어요. 서연이 출근할 때 옷차림을 유심히 봤어요. 오늘 예쁘네. 말하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저녁에 돌아올 때 립스틱이 살짝 지워진 걸 봤어요. 회의 중에 먹었어? 물으니 서연은 커피 마시다 그랬어 라고 했어요. 준서는 믿으려 했지만 거울 속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혼자 알았어요. 이게 시작인가? 밤에 혼자 생각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준서는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모니터를 바라보지만 코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에 서연의 사진과 지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어요. 준서야,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피곤해서. 프로젝트가 바빠. 하지만 속으로는 서연의 늦은 귀가가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작은 노트를 만들었어요. 서연의 출근 시간, 귀가 시간, 이유를 적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일찍 귀가. 화요일, 정상. 수요일, 산책. 목요일, 회의, 10시 귀가. 금요일,
회의, 10일 시기가. 패턴이 선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커피를 타며 서연을 지켜봤어요. 그녀가 메이크업을 하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 오늘도 바쁠까?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응, 미팅 좀 있어. 그런데 오빠도 화이팅. 출근 후 준서는 사무실에서 그 사진을 다시 열어봤어요. 서연의 회사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회의실을 슬쩍 봤죠. 넓은 테이블, 큰 창문, 불투명한 유리벽. 하지만 사진 속은 달랐어요. 창문이 좁고 벽이 투명한 유리였어요. 서류 더미 옆에 작은 장식품이 보였지만 기억 속 회사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녁에 서연이 돌아오자 준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기다렸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회사 회의실에서 했어. 그는 캐주얼하게 물었어요.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따르며 대답했어요. 응, 왜? 순간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준서는 사진을 떠올리며 이어갔어요. 그 사진 봤는데 창문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회사에 그런 방 있어? 서연은 컵을 들다 멈칫했어요. 아, 그건 작은 회의실이야. 메인룸 말고. 왜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준서는 웃으며 넘겼어요. 그냥 궁금해서. 피곤해 보이네. 쉬어. 하지만 그 순간의 망설임이 준서의 가슴을 찔렀어요. 서연이 샤워실로 들어가자 그는 노트에 적었어요. 회의실 불일치. 반응 당황. 그 주 토요일 준서는 친구 민준을 만났어요. 민준은 서연의 회사와 연결된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준서는 슬쩍 화제를 돌렸어요. 요즘 서연 회사 어때? 큰 프로젝트 많아? 민준은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대답했어요. 글쎄, 내가 아는 한으로는 평소랑 비슷해. 왜? 준서는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이 요즘 바빠서. 새로운 대형 캠페인 있다고 하던데.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최근에 들은 거 없는데. 우리 쪽에서도 연결된 거 없어. 확인해 볼까? 준서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에 썼어요. 프로젝트 없음. 서연 말과 다름. 일요일 오후 그들은 집에서 영화를 봤어요. 서연이 소파에 기대자 준서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요즘 너무 바빠. 다음 목요일에 회의 끝나면 내가 데리러 갈까? 같이 저녁 먹자. 서연의 몸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날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이미 샌드위치 사서 먹을 계획이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서는 물었어요. 데리러 가면 안 돼? 오랜만에 데이트. 서연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팀원들 다 있어서 불편할 거야. 다음에 하자. 그 주제가 준서의 의심을 키웠어요. 알았어. 그는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에 서연이 잠든 후 그는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어요. 목요일과 금요일. 왜 항상 그날들일까? 주말은 안정적, 평일 초반은 정상. 모형이 너무 뚜렷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준서는 사무실에서 노트를 업데이트했어요. 서연의 메시지 패턴도 적었어요. 회의 중 사진은 항상 7시 30분경. 그는 회사 웹사이트를 검색해봤어요. 서연의 부서 소개 페이지에 지훈의 이름이 나왔어요. 파트너십 매니저. 최근 프로젝트, 표준 캠페인, 대형 프로젝트 흔적 없었어요. 점심 후 그는 민준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확인해봤어? 서연 회사 프로젝트. 민준의 답, 없어. 동료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은 루틴 워크만. 준서는 핸드폰을 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화요일 저녁, 서연이 일찍 오자
그들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오빠, 요즘 왜 그래? 생각 많아 보이네. 서연이 물었어요. 준서는 칼을 내려놓고 안아줬어요. 일 때문이야. 네가 있어서 다행. 하지만 속으로는 프로젝트 거짓말이 맴돌았어요. 수요일에는 산책 중에 다시 물어봤어요. 그 대형 프로젝트 언제 끝나? 요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서연은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클라이언트가 변덕스러워서. 준서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어요. 변명 클라이언트 탓. 목요일이 다가왔어요. 준서는 일부러 일찍 집에 왔어요. 6시에 서연의 메시지. 회의 시작. 늦을게. 7시 30분 사진이 왔어요. 이번엔 카페처럼 보이는 곳. 그는 확대해 봤어요. 배경에 유리창이 보였지만 회사 로고 없었어요. 어디서 해? 답장을 보냈어요. 서연의 답. 회사 근처 카페. 편해서. 하지만 준서는 회사 주변 지도를 떠올렸어요. 그런 카페 없었어요. 10시. 서연이 들어왔어요. 피곤해. 그녀가 말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준서는 물었어요. 카페 어땠어? 사진 봤어. 서연은 눈을 비비며 대답했어요. 다음엔 같이 가자. 하지만 그 망설임이 다시 느껴졌어요. 금요일 아침 출근 준비 중에 준서는 서연의 가방을 슬쩍 봤어요. 안에 샌드위치 포장지가 없었어요. 어제 샌드위치 먹었다며? 그는 웃으며 물었어요. 서연은 재킷을 입으며 대답했어요. 응, 회의 중에. 하지만 준서는 그날 그녀가 제안한 데이트를 거절한 걸 떠올렸어요. 저녁에 또 메시지. 늦을게. 미안. 그는 집에서 기다리며 노트를 봤어요. 2달치 기록. 목금마다 반복. 프로젝트 없음. 장소 불일치. 그 주말 토요일 오전 시장에 나갔어요. 서연이 과일을 고르며 웃었어요. 오빠, 이 사과 어때? 준서는 장바구니를 들며 대답했어요. 같이 먹자.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후에 친구 모임에서 그는 웃으며 대화했지만 속으로는 서연의 비밀을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서연이 TV를 보자. 그는 베개에 기대 물었어요. 요즘 왜 항상 목금에 바빠? 다른 날은 안 그래. 서연은 리모컨을 쥐며 대답했어요. 클라이언트 스케줄이 그래. 왜? 준서는 그냥 이라고 했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어요. 일요일 밤 잠자리에 들며 서연이 안겨왔어요. 사랑해, 오빠. 그녀의 속삭임. 준서는 안아줬어요. 나도. 하지만 눈을 뜬 채 천장을 봤어요. 다음 목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더 알아봐야 했어요. 노트에 새 항목을 추가했어요. 모형, 목금 집중. 비밀 계획.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밤은 길었어요. 다음 주가 시작됐어요. 월요일 사무실에서 준서는 민준에게 전화했어요. 서연 회사에 지훈 씨 알아? 프로젝트 같이 해?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들어봤어. 그런데 요즘 별 프로젝트 없대. 왜? 준서는 궁금해서 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서연의 옷장을 봤어요. 새 드레스가 하나 늘었어요. 이거 언제 샀어? 물으니 서연은 지난주 쇼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영수증은 없었어요. 화요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으며 준서는 다시 시도했어요. 금요일에 데리러 갈게. 회의 끝나면 서연은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니, 그날은 팀 디너가 있어. 미안, 또 거절. 준서는 웃었지만 속으로 팀 디너? 프로젝트 없는데 생각했어요. 수요일 산책에서 그는 손을 잡고 물었어요. 지훈 씨랑 요즘 자주 봐?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일 때문에. 왜 자꾸 물어? 준서는 그냥 사진에서 봐서.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목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준서는 지훈의 소셜미디어를 검색했어요. 최근 포스트, 카페 사진, 서연이 보낸 배경과 비슷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녁에 서연의 메시지, 회의, 사진, 이번엔 호텔 로비처럼 보였어요. 호텔, 답장을 보냈어요. 서연, 클라이언트 미팅 장소. 하지만 회사 정책상 호텔 미팅은 드물었어요. 11시 서연이 들어왔어요. 립스틱이 지워지고 머리가 살짝 흐트러졌어요. 오늘 힘들었어. 그녀가 말했어요. 준서는 안아주며 물었어요. 샌드위치 먹었어? 서연은 응이라고 했지만 입에서 술 냄새가 났어요. 금요일, 패턴 반복. 메시지, 사진, 늦은 귀가. 준서는 집에서 기다리며 노트를 채웠어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프로젝트 거짓, 장소 다름, 거절 반복, 목금 모형. 이제 어떻게 하지?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들어오자 그는 미소로 맞이했어요. 수고했어. 하지만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다음 단계를 준비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주일 오후가 됐어요. 준서는 집안 서재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았어요. 지난주 기록을 정리하려고 했죠. 서연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어요. 오빠, 저녁에 올게. 뭐 필요해? 그녀가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즐겁게 다녀와. 문이 닫히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노트에 적힌 내용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프로젝트 거짓말, 장소 불일치, 목금 패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클라우드 폴더가 열려 있었어요. 부부가 공유하는 저장소예요. 서연이 회사 파일을 올려놓곤 했죠. 준서는 자신의 작업 파일을 찾다 무심코 새 폴더를 클릭했어요. 공작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였어요. 최근 2달 동안 업로드된 거예요. 폴더를 열자 사진 파일들이 나왔어요. 대략 10장쯤.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사진을 열어봤어요. 심장이 쓰는 듯 했어요. 사진 속에 서연이 있었어요.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옆에 지훈이 서 있었어요. 배경은 회의실처럼 보였지만 벽에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회의실 대여 서비스 회사 로고예요. 회사 내부가 아니었어요. 준서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엔 고객사 로비 소파예요.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하던 회의 시간이에요. 그녀와 지훈이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훈의 손이 서연의 무릎에 살짝 닿아 있었어요. 준서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 사진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조명이 은은한 로맨틱한 곳. 테이블에 와인 잔과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 지훈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회의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네 번째는 거리 산책 장면. 밤거리를 걸으며 서연이 지훈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편안한 표정, 연인처럼 보였어요. 그는 모든 사진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5번째, 또 다른 호텔 사운지. 지훈이 서연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6번째, 카페 테라스. 손을 잡은 채 대화 중. 7번째, 공원 벤치. 서연의 머리를 지훈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어요. 8번째, 레스토랑 안쪽 부스. 키스 직전처럼 가까운 거리. 9번째, 택시 안. 지훈이 서연의 손등에 입맞춤. 10번째, 호텔 방문 앞. 서연이 열쇠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날짜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모두 최근 2달 안. 준서는 노트를 펴고 사진 날짜를 적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위주. 서연의 회의 일지와 비교했어요. 완벽히 맞아떨어졌어요.
10월 3일 목요일. 사진 호텔 로비. 서연 메시지 회의 늦어. 10월 11일 금요일. 레스토랑 전략 미팅. 11월 7일 산책 팀 브레인스토밍.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서연아? 그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모든 사진을 자신의 폴더로 복사했어요. USB에 백업까지.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돌아왔어요. 오빠, 재미있었어. 친구가 인사 전에 그녀가 웃으며 안겼어요. 준서는 안아줬지만 몸이 굳었어요. 수고했어.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어요. 서연이 요즘 회사 이야기를 하려 하자 그는 화제를 돌렸어요. 피곤할 텐데 일찍 자자. 침대에 누워 서연의 등을 안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사진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 중에 서연이 키스했어요. 오늘도 화이팅. 준서는 미소 지었어요. 너도. 하지만 출근길에 핸드폰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어요. 월요일 오후 준서는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로펌 리셉션에서 기다리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준서는 사진 복사본을 내밀었어요. 아내의 외도 증거예요. 이혼 준비하려고요. 변호사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논의해보죠. 상담이 1시간쯤 이어졌어요. 준서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증거를 더 모으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끝인가? 화요일 저녁, 서연이 또 회의라고 메시지 보냈어요. 준서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지훈의 미소가 미웠어요. 10시, 서연이 들어왔어요. 오빠, 피곤해. 그녀가 소파에 앉았어요. 준서는 물을 따라주며 물었어요. 오늘도 지훈 씨랑?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팀 미팅이었어. 준서는 참았어요. 알았어. 그날 밤 서연이 잠든 후 그는 클라우드에서 더 검색했어요. 다른 파일 없었지만 충분했어요. 수요일 오전 사무실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예요. 받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서 씨 되시나요? 서연 씨 동료예요. 김민지라고 해요. 준서는 놀랐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말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준서는 약속을 잡았어요. 오후에 근처 카페로 갔어요.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랑 같은 팀이에요. 그녀가 인사했어요. 준서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어요. 무슨 일로?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서연 씨와 지훈 씨가 가까워졌다는 거요. 준서의 손이 컵을 꽉 쥐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둘이 자주 외근 보고를 내고 사라져요. 실제로는 만나러 가는 거예요. 회사 비용으로 회의실 대여했는데 보고서가 없어요. HR이 조사 시작했어요. 준서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증거 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입 기록, 비용 청구서. 도덕 문제뿐 아니라 규정 위반이에요. 사용 금지될 수 있어요. 준서는 물었어요.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민지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서연 씨가 좋아서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각해요. 가족이 상처받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준서는 고맙다고 했어요. 감사해요. 조심히 하세요. 카페를 나서며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의 미소, 결혼식 날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일찍 왔어요. 오빠, 오늘은 데이트할까? 그녀가 제안했어요. 준서는 웃으려 애썼어요. 밖으로 나가자 레스토랑에서 앉아 메뉴를 봤어요. 서연이 손을 잡았어요. 요즘 왜 그래? 걱정돼. 준서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회사 일 어때? 지훈 씨랑 프로젝트?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잘 돼가. 왜? 준서는 참았어요. 그냥 식사 중에 민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HR 조사. 서연은 모를까.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이 와인을 따랐어요. 오빠,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어요. 준서는 안아줬어요. 나도,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 중에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녀가 재빨리 확인했어요. 회사야. 준서는 보지 않았지만 의심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추가 증거 있어요. 동료 증언,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류 준비하세요. 목요일이 됐어요. 서연이 또 회의 메시지 보냈어요. 준서는 집에서 기다렸어요. 8시에 사진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10시 30분, 서연이 들어왔어요. 향수 냄새, 머리 헝클어진 채. 오늘도 늦었네, 준서가 말했어요. 서연은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이제 끝났어. 준서는 물었어요. HR에서 뭐라고 해? 서연의 몸이 굳었어요. 왜? 준서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봤어? 클라우드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빠, 그건... 준서는 소리를 높였어요. 거짓말 그만해. 다 알아. 지훈 씨랑 만난 거.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실수였어.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2달째? 대화가 길어졌어요. 서연이 울며 설명했어요. 처음엔 일 때문이었어. 그런데 끌렸어. 준서는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두려웠어. 잃기 싫었어. 그날 밤 그들은 별개의 방에서 잤어요. 준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서연이 커피를 타왔어요. 오빠, 이야기하자. 하지만 준서는 출근했어요. 사무실에서 민지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감사해요. HR 진행 어때요? 민지의 답, 조사 중. 곧 결과 나올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서연이 기다렸어요. 이혼할 거야? 그녀가 물었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 중이야. 주말이 왔어요. 토요일 오전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서연이 울며 말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 준서는 사진을 떠올렸어요. 신뢰가 깨졌어. 오후에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서류 보내세요. 집안 공기가 무거웠어요. 서연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잠시 나갈게. 그녀가 말했어요. 준서는 문을 닫고 혼자 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서연의 메시지, HR 호출받았어. 미안, 준서는 답하지 않았어요. 민지가 연락했어요. 서연 씨와 지훈 씨 경고받았어요. 프로젝트 중단. 준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 돌아와 빈방을 봤어요. 서연의 옷이 사라졌어요. 편지가 테이블에 있었어요. 오빠 사랑했어. 용서 못할 짓 했어. 안녕. 그는 편지를 쥐고 무너졌어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혼 진행해주세요.
그 후 며칠 준서는 혼자 살았어요. 친구들이 위로했어요. 힘내. 하지만 가슴이 텅 비었어요. 밤에 사진을 지웠어요. 하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 하지만 아픔은 오래 갈 거예요. 며칠 후 수요일 오후가 됐어요. 준서는 사무실에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고 흐느끼고 있었어요. 오빠, 회사에서 잘렸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어요. 표정은 차가웠어요.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앉아서 물었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HR에서 호출해서 규정 위반이라고. 외근 보고가 거짓이었대. 그녀의 눈이 빨개졌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쓰러운 기색 없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왜? 지훈 씨랑 관련된 거? 서연이 멈칫했어요. 아니, 그냥 실수였어. 그녀가 웅얼거렸어요. 준서는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화면을 켜고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어요. 이제 그만해. 다 알아. 그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호텔 로비, 레스토랑, 산책길.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이건 어떻게? 그녀가 속삭였어요. 준서는 노트를 펴고 늦은 귀가 기록을 가리켰어요. 민지 씨한테도 들었어. 회사 비용으로 회의실 대여한 거, 보고서 없는 거. 다 증거야. 서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미안해, 오빠. 지훈 씨랑 감정이 생겼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런데 정말 그 이상은 없었어. 몸은 아니야. 그녀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준서는 차갑게 웃었어요. 그 이상? 그게 중요해. 너 나한테 매일 회의라고 거짓말했어. 나 믿고 마사지 해주고 도시락 챙겨주던 나한테. 그게 배신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그의 다리를 잡았어요. 제발 용서해. 실수였어. 다시 안 그럴게. 하지만 준서는 그녀를 밀어냈어요. 신뢰 깨졌어. 그날 밤 준서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단계 진행해주세요. 증거 다 있어요. 서연은 방에서 울며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 변호사 만나. 이혼할게. 서연이 커피 잔을 떨어뜨렸어요. 오빠, 안 돼. 우리 3년 결혼 생활이잖아. 아이 없지만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울며 매달렸어요. 준서는 재킷을 입으며 대답했어요. 너 때문에 다 끝났어. 유책이혼. 증거 첨부할게.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 사랑했잖아. 준서는 문을 나서며 돌아보지 않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서는 서류를 작성했어요. 사진 복사본, 통화 기록, 민지의 증언 요약. 이걸로 충분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강력합니다. 아이 없고 재산 복잡하지 않으니 빨리 끝날 거예요. 준서는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단을 보여줬어요. 여기 서명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지만 놓고 울었어요. 오빠, 한 번만 더 생각해.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됐어. 그 주 금요일 법원에 제출했어요. 서연은 회사에서 물건을 챙겨 집으로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 이력서에 해고 기록이.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준서는 TV를 보며 무시했어요. 재판 과정이 시작됐어요. 첫 공판에서 판사가 증거를 봤어요. 피고 측, 불륜 증거 명확합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변론했어요. 감정적 실수일 뿐 육체적 관계 없어요. 하지만 준서 측 증인이 민지였어요. 회사에서 소문났고 HR 조사로 해고됐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번째 공판, 재산 분할 논의. 아파트는 준서 명의, 차는 공유. 위자료 5천만 원. 판사가 결정했어요. 서연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동의할게요. 세 번째 공판, 최종 판결. 이혼 성립. 원고 승소. 3달 만에 끝났어요. 준서는 법원을 나서며 한숨을 쉬었어요. 자유로웠지만 가슴이 텅 비었어요. 서연은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이력서를 넣었지만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경력 좋으신데 왜 이전 회사 그만두셨어요? 면접관이 물었어요. 서연은 개인 사정으로라고 했지만 소문이 업계에 퍼졌어요. 그 여자 불륜으로 해고됐대. 동료들 카톡에서 돌았어요. 그녀는 카페 알바를 시작했어요. 커피 한 잔이요. 손님에게 말하며 웃었지만 눈은 피곤했어요. 밤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카드 빚이 쌓였어요. 친구들도 멀어졌어요. 서연아, 미안하지만 전화가 끊겼어요. 몇 달 후 겨울이 됐어요. 서연은 준서의 번호를 눌렀어요. 차단됐지만 공중전화로 걸었어요. 오빠, 나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서는 사무실에서 받았어요. 무슨 일이야? 차갑게 물었어요. 서연이 울며 말했어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렌트비가 밀렸어. 제발. 준서는 책상을 두드렸어요. 우리는 끝났어. 각자 살아. 서연이 애원했어요. 한 번만. 과거 생각해서. 준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번호 바꿀게. 그는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원룸에서 라면을 먹으며 울었어요. 미안해, 오빠. 나 잘못했어. 한 해가 지났어요. 봄날 준서는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다 서연을 봤어요. 그녀는 쇼핑백을 들고 걸었지만 얼굴이 야위었어요. 머리는 엉망, 옷은 낡았어요. 서연이 준서를 알아봤어요. 오빠. 그녀가 속삭였어요. 준서는 멈추지 않고 지나쳤어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누구지? 그는 생각했어요. 가슴에 증오가 없었어요. 그냥 빈 공간. 집에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렸어요. 친구가 소개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번 주말 데이트 어때? 메시지가 왔어요. 준서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 과거는 지나갔어요. 거울 속 진실이 모든 걸 바꿨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였어요. 준서는 승진했어요. 팀장 자리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았어요. 축하해.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집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침대에 누워 서연을 떠올렸지만 아픔이 희미해졌어요. 그때 잘한 선택이었어. 중얼거렸어요. 서연은 여전히 알바를 하며 살았어요. 가끔 지훈을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다른 회사로 갔어요. 나 혼자야. 그녀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업계 모임에서 피했어요. 저 여자 속삭임이 들렸어요. 재정적으로 겨우 버텼어요. 다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여름이 왔어요. 준서는 휴가를 제주로 갔어요. 바다를 보며 산책했어요. 이제 자유야. 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은 서울에서 더운 방에서 펜을 틀었어요. 오빠, 잘 지내? 편지를 썼지만 붙이지 않았어요. 가을, 준서는 새 여친과 데이트했어요. 너랑 있으니 행복해. 그녀가 말했어요.
준서는 손을 잡았어요. 나도 겨울, 크리스마스. 준서는 트리를 꾸몄어요. 서연은 혼자 케이크를 먹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TV를 보며 울었어요. 2회째, 준서는 결혼을 생각했어요. 프로포즈 할까? 친구에게 물었어요. 서연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작은 회사, 마케팅 어시스턴트. 열심히 할게요. 상사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과거가 따라다녔어요. 조심해. 동료가 속삭였어요. 준서는 거리를 걸으며 서연을 또 봤어요. 이번엔 카페 안. 그녀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준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녕, 마음속으로 말하고 지나쳤어요. 삶은 계속됐어요. 거울이 끝낸 건 과거, 시작한 건 미래였어요. 준서의 새 삶은 안정됐어요. 주말에 등산 가고, 책 읽고. 요즘 어때? 친구가 물었어요. 자유로워. 그는 웃었어요. 서연은 점점 회복했어요. 과거 잊자. 일기장에 썼어요. 하지만 밤에 꿈에서 준서를 봤어요. 미안해. 깨어나 울었어요. 준서는 더 이상 꿈도 안 꿨어요. 끝났어. 그게 다였어요. 서울의 불빛 아래 2 사람의 길은 영원히 갈라졌어요.